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드릴 특고사 최영준입니다. 이제 꼭 들으실 분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가능하면은 이기학에서부터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학하고 현기학을 겸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기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학을 모르면은 현기적으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산에 가서는 맹입니다. 이기학을 알아야만이 혈을 찾았더라도 기륭하복을 알 수 있고 그 혈처의 장단점과 기륭하복과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오행을 쓰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학하고 현기학하고 겸용해서 해드리는데 풍수지리학에 꼭 필요한 오행이 2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음양에서부터 정오행으로, 정오행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팔계에서 구성으로, 구성에서 이제 다시 천태만상으로 나누어 가면서 거기에서 분류돼 가지고 팔계에서 또다시 24용으로, 24용에서 다시 64과협으로, 64과협에서는 6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70혈처의 몇 기가 혈처로 들어와 가지고 혈을 맺는 과정은 심청법과 사법, 용혈사수라고 그러죠. 이것이 있는데 분파돼 가지고 72용과 60용으로 땅속의 깊이와 망인과 또는 후손에게 운을 넣어주는 것이 이 지리학의 최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으신 분들이 대정비결이라는 전자책 상중하권을 많이 사가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또 해놓으면 잊어버리는데 안전하게만 해놓으면 평생 가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 다듬어서 하게 되면은 보물 중에 보물, 그 이상 보물은 천하지 만물은 이기학으로 시작해서 이기학으로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현기학이라는 것이 겸해져 들어오죠. 살짝. 그렇기 때문에 이기학을 모르면 지리에서는 맹인이에요. 현기에 눈을 떠서 산에 가서 해를 찾았다 하더라도 묘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무용조물이에요. 이기학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양이오행이라는 것을 해드리는데 대정비결을 상권에서 61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그 속에 양이오행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양이오행이라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행입니다. 정오행 지난번에 해드렸죠. 67강에서 정오행을 해드렸어요. 양이오행이라는 것은 과협을 보는데 가협이 어떻게 생기고 맥기봉은 어떻게 가협해서 일으키고 맥기는 어떻게 뻗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양이오행입니다. 이렇게 각각 필요한데 용은 무슨 오행으로 보고 주사는 무슨 오행으로 보고 수산과 현무는 똑같이 봅니다. 무슨 오행으로 보고 조사는 또 무슨 오행으로 보고 과협은 무슨 오행으로 보고 또 맥기봉은 무슨 오행으로 보고 도두와 입수는 무슨 오행으로 보고 혈은 들어가서는 무슨 오행을 가지고 쓴다라는 이것이 이기학이에요. 그러면 첫째 음양에서부터서 마무리까지 8개에서 구궁, 기문, 64개까지 알면 되겠죠? 쉽죠? 그러나 그것이 알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초보자분들이나 많이 하신 분들도 주역에 달달달달 해야 돼요. 눈 감고도 64개를 줄줄이 외우고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어떻게 해야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용을 찾는데 음양용을 찾을 때는 쉽죠?
그러나 그 음양 속에서도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해드릴 건데 무국의 용에서 태어나가지고 음양용으로 와요. 음양용에서 오다가 태조산에 이르러서는 사상오행으로 변해요. 사상오행으로 변해가지고 조산에 딱 이르르면은 팔계룡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팔계룡에서 조산에서 내려와서 추산을 일으킬 때에는 빌어서 나타나는 것이 24용으로 나타나요. 중요하죠? 그 24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24방위를 찾고 혈체에서 24용을 보고 그러면 팔계룡까지는 100% 알아야죠. 우리나라는 곤륜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맥이 내려와서 백두산에서 태조산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태조산 사상용으로 이제 일어나죠. 여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중국의 곤륜산 올라가보지 못했고 우리나라 백두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원적인 시초적인 태조산은 저도 모릅니다. 학술로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음양용에서부터 사상용까지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만 알면 되고 조산에서부터는 100% 알아야 됩니다. 조산에서부터는 팔계룡으로 나가니까 평건용이요, 고곤용이요, 풍손용이요, 세이룡이요, 직갈용이요 이런 식으로 팔계룡을 달달달달 알고 눈으로 익히고 이기약으로 머릿속에 넣고 눈으로 익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산부터 이제 볼 줄 알죠. 무국에서부터서 사상인 태조산까지는 저는 학문만 외웠을 뿐이지 실체적인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의를 안 씁니다. 그러나 음양은 어떻고 사상은 어쨌다 용이 이런 것은 설명해 드리죠. 팔계룡은 고곤용 하니까 어떻습니까? 늙은 수차간 음령이 높이 오면서도 두툼하면서도 수척 오고 가파라요. 이게 고곤용이에요. 높이 용이 옵니다. 평건용은 용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수려합니다. 지각을 뻗을 때 둥글게 만들고 지각을 내려보내요. 지각이 내려보는 거 어떻습니까? 팔계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24룡을 내려보내죠. 24룡을 보내는 곳이 둥글다. 둥글면서 산상은 반반하다. 풍손용은 두툼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옛날 맏며느리였는다고 그러죠. 산이 살찌고 아름답고 음령이죠. 장려용이라서 우람하면서도 든든하고 수려하고 풍성하게 가는 것이 오선풍계의 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계룡 들어가서 이제 이것은 말씀드리고 양이오행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갑기합하면 토가 나오죠. 쉽습니다. 단 붙여서 어디다 써먹냐 이것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양이오행이면 갑과 기 과엽이면은 토가엽입니다. 그러면 혈은 과엽하고 똑같이 맺어요. 혈은 토열로 맺습니다. 토열은 어떻습니까? 도열이에요. 그러면 금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경합금 그러죠. 을경 과엽이면은 금과엽이다. 그러면 혈은 어떻습니까? 혈도 역시 금혈로 맺는다. 그러면 사상 오행 중에 어떻습니까? 금목수화토 오행이니까 5가지의 체를 가지고 혈을 맺는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엽,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다. 그래서 24용으로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오행이 가엽에서 나온다. 오행에서 가엽이면은 혈이 오행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맺는다. 자축 가엽이면 어떻습니까? 토가 되죠. 이 또한 지지의 토기 때문에 자축합토, 토가엽. 아주 낮은 곳에서 반드덕에 가는 것이 토가엽입니다. 이 갑기합토 이러면은 토가엽 중에서 지지는 낮고 천간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축가엽은 낮습니다. 아주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요. 갑기가엽은 중간쯤에서 높아요. 높으면서 반뜨던 것은 동일치하고 토가엽이니까 그러면 혈도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혈은 어떻게 맺느냐? 갑기가엽이면은 토가엽이니까 도렬로 맺는다고 그랬죠. 높은 곳에서 맺어요. 자축가엽이면 어떻습니까? 같은 토가엽에 도렬로 맺어도 지지가엽은 맺기가 아무리 산이 높아도 아무리 이렇게 산이 높아도 그 말이에요. 밑으로 푹 내려가지고 쭉 야지로 맥이 나가가지고 도렬로 맺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기학을 알아놔야 된다. 갑기합토 하면 토가엽이요. 일경합금 하면은 금가엽이요. 병신가엽이면 수가엽이요. 정임가엽이면 목가엽이요. 무게가엽이면 화가엽이다. 다시 돌아가지고 지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엽과 연관성이 안 닿아 있겠죠. 자축하면 토가엽입니다. 또 인해하면 목가엽이고, 묘술하면 화가엽이고, 또 진유하면 금가엽이고, 사신하면 수가엽이고, 오미는 자화자청이에요. 화가엽도 되고 토가엽도 되고. 그래서 오미만큼은 변화가 무쌍하다. 오미에서는 기경계섬 의사혈을 맺는다 하더라. 쉽죠? 기경계섬 의사혈 말만 들었지 오미가엽에서 기경계섬 의사가 나온다 하더라 라는 것은 결록의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알기가 힘드실 겁니다. 5가지는 정오행의 채로 가서 맺지만은 오미가엽만큼은 지 멋대로 가가지고 맺어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기경계섬 의사 섬혈입니다. 혈처가 개의해서 어떤 것인지 가서 봐야 안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오행으로서는 가엽을 보는데 또 가엽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맥기봉을 봐요.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일어나는 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에도 나오지만은 이 가엽 중에서는 갑기합토가엽이면은 양토지요. 양토니까 진술하고 어울리죠. 그러면은 곤중에서 가령 간캐다 하면 진오신술자인이 이렇게 64개에서 올라붙죠. 그래서 진방이나 오방이나 신방이나 술방이나 자방이나 인방이나 이것밖에 맥이 안 나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맥기봉에서 맥기가 나갈 때 이제 박한을 했을 때는 또 틀려요. 박한이라 하는 것은 꺾어진 것이 박한입니다. 다른 거 박한이 아니에요. 박한을 동효라고 그렇습니다. 64개 중에 산이 가다가 산이나 용이나 맥이 살짝 꺾어져요. 살짝 봉우리를 일으키고 이곳에서 박한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리학에서는 꺾어지거나 일어나거나 묶어준 것이 박한이다. 그러면 지리학에서는 어떻게 써먹냐? 박한이라는 것은 64개로 들어가면은 무엇이냐? 동효다. 예를 들어서 봉우리 절마디가 4번째 했으면 사효동이죠. 꺾어졌으면 몇 기가 내려오다 4절 뒤에서 꺾어지거나 봉우리를 살짝 이렇게 쓰면 그게 사효동이에요. 사효동이면 7간 3캐가 사효동이면 어떻습니까? 진오신 숫자 있으니까 유가 나오죠. 그래서 유방으로 몇 기가 혈초로 들어가요. 유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가엽에서 맥기봉에서 혈초로 들어가는 맥을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이 맥이 여러 갈래로 갔어도 정혈을 맺으려고 가는 맥기가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가령장을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일건천계로 가엽에서 일어났으면은 나가지고 일건천계 64개 중에서 중건천이면은 자인진 오신술로 가지요. 그러면 맥기봉에서 나가는 맥이 어디로 갑니까? 자방이나 인방이나 신방이나 오방이나 신방이나 술방이나 6가지로밖에 안 나가요. 단 동요가 동해버리면은 변체로 내려간다. 가령 자인진 오신술 했는데 자가 초요가 동했어요. 바로 혈처에 네가 동했다, 박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한이 자가 변해갖고 무엇이 나옵니까? 축이 나와요.
그 맥이 자방으로 오다가 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간으로 변해서 들어와요. 그 축입술만 쭉 들어오면 안 돼요. 용이나 입수, 맥이나 입수는 절대로 쌍으로 들어오면 개축 이렇게 달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개축에서 변화된 것을 보려면은 신한이 나서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모르고 박한에서 변화된 것을 모르고 개축 쌍용 못 써 하면 혈이 없죠. 그것 아닙니다. 박한을 해주었으면 개축용으로 오다 박한을 해가지고 간으로 변했으면 대혈로 맺어요. 이런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양의호행은 가엽을 찾는데 가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련 각기가엽이면은 반드시 토가엽인데 혈은 반드시 토혈로 맺어지고, 그러면은 이 맥기봉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토 중에서도 무슨 캐냐? 진캐, 간캐, 곤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간캐 속에 든 무슨 칠간삼은 산압은 산천대수 산택순 이렇게 나가죠. 그 속에 있는 개 중에 하나다. 8개의 곤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8곤지, 지례복, 지택님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한나의 개가 7개씩을 달았고 본체까지 8개입니다. 그래서 8, 8은 64 해서 64개가 활동을 해서 모든 조화를 부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토열로 맺으니까 양토 아래서는 맥기가 진방이나 술방, 간방이나 술방이나 이런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다가 개가 무슨 개인가 가에서 찾아가지고 그 개 속에서 나가는 맥이 혈을 맺으러 가는 맥기다. 그러면 이거 알아보면 앉아서도 쉽겠죠? 아, 그거 무슨 개면 무슨 개다. 앉아서 갭소리만 들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가엽에 무슨 맥으로 들어왔고 무슨 입술을 했구만, 자양은 무엇이구만, 이게 싹 나와버립니다. 양의호행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가엽에 각각의 금목수화토 오행 중에서 음인지 양인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음가엽인지 양가엽인지를 알아봐라 그 말이에요. 구별하는 방법은 과엽이 곧고 퉁퉁해버리면은 이거는 음가엽이요.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음가엽이요. 가늘면서 기교를 부리면서 끝까지면서 돌면서 지현 알죠? 갈짓자나 거머리현자 지현 굴고 가면서 가면은 이것은 양가엽이다. 이것 보고 압니다. 지현 굴고면 양가엽이고 거칠면서 두툼하고 반듯 나가면 음가엽이라겠죠. 이렇게 해서 가엽의 음양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그래야 토캐하면 음토인지 양토인지 알죠. 토가엽이라는 거 아는데 음양을 몰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과엽에서 음양을 찾는 것은 과엽이 가늘고 지연구고 그거면서 기교를 부르면서 가는 것은 양의 과엽이요. 과엽이 거칠고 우둔하고 두툼하고 곱게 가는 것은 음가엽이다. 곤캐는 음이죠. 간캐는 양이죠. 이렇게 해서 음양에서 8개를 찾아냅니다. 8개 속에서 64개를 찾는 것은 가엽에서 맥기봉으로 일어나는 방향을 보고 64개를 찾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대정비결의 상권 61페이지에 과협론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수월하게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현기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정비결의 용혈도 편에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죠. 책에서는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이기 때문에 요점만 쏙 빼가지고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용혈도 편에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다시 내 것으로 정리하고 하면은 강의만 듣는 것보다 월등히 쉽습니다. 고들직자예요. 직목혈,
목성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베어서 탁툭 잘라가지고 눕혀놨어요. 이것을 갖다 직목혈이라고 그랬습니다. 눕혀놓은 것입니다. 이거 일어난 목성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지에서 누워있는 목성체. 각각 그 특이한 것만 골라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야지에서 화성체에서 일어나서 굴곡을 내려와 가지고 싹 해서 해롱고조로 누워서 조산을 보면서 맺는 혈이에요. 그러면 혈은 어떻게 맺느냐? 해롱고조로 해서 조산을 바라보면서 맺는다. 그러나 여기 이런 곳에서는 무관이 나오는데 장군까지는 못 나와요. 대령까지만 나와요. 영급까지는, 장군은 안 나옵니다. 산은 옆으로 곱게 놓여있는 산에서 중앙이 약간 부푸른 곳에서 마디를 두고 혈을 맺는다. 마디라는 것이 이게 마디예요. 마디. 이 가운데에서 부풀어 오른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산을 바라보고 맺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관이 나오지만 성격이 곱고 강해서 파직을 당한다. 별자리는 못 단다 그 말이에요. 비록 자손들이 미련하기는 해도 무관은 간간히 나온다. 경찰서장까지만 되지 경무관 이런 별자리는 못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경찰서장까지는 나와요. 교지 목혈, 사길교자, 가지지자, 목성으로 일어나서 이곳에서 맥기가 좌우로 벌려버립니다. 그래서 교라고 그래요. 교지. 그러나 가지가 벌려져서 앞이 붕 터져버리면 혈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원진살이 걸리고 벌릴 파자 파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봉우리 두 개가 살짝이 일어나 주어서 혈을 터진 곳을 막아주어요. 이래야 비로소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교지에서 나뭇가지가 시옷자처럼, 나뭇가지가 삼각자처럼 생겼죠. 또 시옷자처럼 생기고, 그래서 나무 가지가 양쪽으로 갈라진 마디에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 붙여서 양 어깨발로 위로 올려 붙여서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산은 마치 시옷자처럼 생긴 곳에서 상으로 올라가서 혈을 맺는데 이거는 굉장히 대혈이에요. 삼성장군이 나온다. 이것도 무관이 나오는데 삼성장군이 나온다. 운두목혈이라. 운두목혈이라는 것은 구름 속에 쌓여있는 눕혀진 나무에서 맺는 혈이에요. 나무 탁 잘라서 눕혀놓으면은 인당에다 맺는 혈을 갖다가 운두목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운이라 이해를 하시기 쉽게 말하면은 운두라 구름 문자예요. 수상치가 줄렁줄렁 뺑 둘러 있는 것이 구름이라고 그렇습니다. 두라 그러면 상을 말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 누워 있으면은 중앙이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은 게 인당에다 맺고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백회에다 맺어요. 또 완전히 누워서 뻗어버렸으면은 자궁에다 맺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운두 여러분 구름 속에다가 나무가 누워가지고 머리를 들고 있는 곳에다가 머리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래서 운두목혈이라. 산은 수성체의 산이 뱅 둘러가지고 있는데 그 옆으로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곳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운두목혈은 이 공은 요철로 돼, 요로 돼가지고 혈을 맺는 거 D가 함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혈을 맺는가? 이것은 귀신기자, 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요성이라고 안 해요. 혈처의 뒤에서 이게 생긴 것은 귀성이요. 이런 데 옆에서는 앞에서 생긴 것은 요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귀신기자 귀성이 두 개가 품어가지고 허한 곳을 막아줬어요. 이래서 혈을 맺습니다. 그 요철 편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돋아서 있는 것을 살짝, 야지예요. 이건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야지에서 살짝 언덕으로 일어나 가지고 둥구스름하게 반월처럼 혈처 앞에 아주 보기 좋게 맺어줍니다. 산은 수성체의 산에서 산 속에서 눕혀진 나무처럼 생긴 곳에서 맺는데, 이것은 무엇이 나오냐? 부기 중에서 거부가 나옵니다. 갈은 없어요. 갈록은 없어요. 겁으로 잘 살 사람 나온다. 탄궁목혈이다. 목성체로 일어났는데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목성체로 일어났는데 다리 하나가 뺑 돌아가지고 혈을 감싸주는 것을 탄궁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궁혈은 화살을 맨 산에서 화살처럼 딱 이렇게, 이게 화살 촉까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맺는 혈이 탄궁혈인데, 그 중에서도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둥그스름하게 도려를 만들어 가지고 맺어주는 것이 탄궁목혈이다. 그래서 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애손과 서손이 발복해 가지고 직손은 재물만 있고 보좌손은 하는데, 애손과 서손이 큰 발복을 해서 고관대작에 오른다 하더라. 한쪽 다리만 감쌌지 한쪽이 허해요. 한쪽이 감싸기는 했어도 한쪽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손과 서손이 발복합니다. 배고가 안 돌았어요. 배고가 돌아줘야 애손과 서손 발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이런 곳에서는 자향이 틀어지면 음란한 사람이 간간히 나오고, 자리 들어가서 혈자리가 정혈이 아닌 곳에서 자향까지 틀려버리면 묘지를 쓰고 폐가 망신을 하는 거 반신불수가 나온 혈이라 하더라. 아주 까다로운 혈이죠. 그래서 혈을 이런 데서는 잘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기양만큼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기양만큼 그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이오행이라는 것은 과엽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맥기본과 맥기가 뻗어 나가는 것까지 관계가 있고 혈처까지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좋은 것은 제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배우실 양반만 꼭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올바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난번에는 정오행 편을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양이오행 편을 알려드렸습니다. 책을 펴놓고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이해가 더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혈도 설명은 대정비결에 용혈도 편이 있어요. 그래서 229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빨리 들으시고 그 속에 더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